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결국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도 또 아마 지금 거의 자정 다 돼서 업로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늦어진 대신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을 조금 전해드릴 수 있어서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미국에 지금 미국 언론들 기사 보면은 뭐 엄청 좋은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다우존스 400포인트 점프했다는 그런 소식, 뭐 S&P 500이 1% 상승했다는 소식, 뭐 이런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 지금 오늘 장중에 그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크게 올랐거든요. 지금 이 녹음을 하기 전까지도 좀 2.5% 정도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좀 빠졌군요. 미국 선물이 1.4% 정도 하락을 했고 대신에 이제 나스닥이 1.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S&P 500도 1.11% 정도 오른 상태. 지금 일단은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좀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선물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구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요, 변동성,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움직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오늘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유효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못 샀다고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뭐 비중을 많이 늘리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멤버십 방에다가 9시 34분에 이제 첫 번째 매수 신호를 보내드렸죠. YG엔터로 52,700원에 20% 매수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오늘 시초가에 뭐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강원랜드, YG엔터 절반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9시 7분, 8분 그때까지 한 20분 동안 한 추가로 한 20% 정도를 20에서 30% 정도를 더 매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종목별로는 진짜 다 전량 매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9시 한 28분, 30분 요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는 이제 9시 한 30분 아마 29분, 30분 그 무렵에 YG엔트,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매수를 걸고 실제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짬 날 때마다 계속 이제 올려드렸는데 뭐 위메이드 67,600원에 오늘 매수 신호 보내드렸고 강원랜드도 25,050원에 매수 신호 보내드리고 그랬죠. 오늘 에코프로비엠만 매도한 양을 안 채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매도한 양을 거의 다 채웠거나 약간 더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계좌에 뭐 다 온통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초가 또는 오전장 초반에 이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 지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계좌가 빨간불인 것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이제 더 오를 것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오늘 하루 장중 분위기만 놓고 보면 오늘 아침에 매수했던 전략은 굉장히 유효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일단 내일 시장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타이밍인데 무턱대고 뭐 매수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한 게 뭐 오후에 매도하든 오전에 매도하든 비중을 줄이려고 시도했던 것에 더 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매도한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량을,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더 많이 사고 싶은 유혹에 많이 오늘 아마 흔들렸을 텐데, 그렇게 비중을 막 늘릴 타이밍은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목별로 어떤 종목들이 갈까, 이거를 볼 때 여전히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주가가 가면 이제 먼저 올라갈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계속 그 매수를 했고, 뭐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나 또 강원랜드나 또 Y젠터나, 그러니까 오늘 또 엔터주들이 흐름이 완전히 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수급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JYP는 기관이 매수를 해서 오늘 움직였고요. YG는 외국인이 매수해서 움직였거든요. 저는 그 YG 쪽으로 이제 오늘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장에서는 오늘 역시 그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그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그런 오늘 시장의 흐름,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2종목이 올랐고요. 614종목이 빠졌습니다. 0.55% 하락했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진짜 결과였던 거죠. 진짜 시장 분위기, 아침에 그 무거웠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100이 뭐 0.5%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435종목이 올랐고 947종목이 빠졌습니다. 0.55% 역시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이 0.61% 빠졌으니까 약간 시총상위주들이 약간 더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혼자 팔았고요. 개인만 매수를 왕창 했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약간의 75억 원 정도 샀고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했다. 여기에서 흐름이 갈렸고요. 내일 시장은 당연하게도 저는 그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워낙에 미국 시장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요. 4.29% 빠졌고, 나스닥이, 다우존스가 1.99, 2% 정도 빠졌는데요. 나스닥은 3일 동안 한 13% 아니 10 몇 퍼센트 빠졌죠. 10% 이상 빠졌죠. 11%였나 그 정도 빠져가지고 굉장히 진짜 엄청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9% 올랐고 국제유가는 6% 넘게 급락이 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FOMC 결과 발표 이후 미국 연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어제 미국 증시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오전 중에 개인 매도세 중심으로 2%대 하락을 했지만,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 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이제 낙폭을 축소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의 4%대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확대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경기 침체 우려 및 미국의 긴축 쇼크에 하락 마감했다는 제목으로 어제 러시아 종전 기대감 소멸, 뭐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그냥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급락 쇼크 영향으로 오늘 테슬라가 뭐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오늘 진짜 엄청났어요. 제가 아침에 브리핑 써드렸는데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정책 발표, 또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 전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SK하이닉스가 2.33% 올랐죠. 오늘 반도체 반도체 종목들이 진짜 좋았고요. 특히 코스닥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써드렸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심택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써드렸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같은 날 진짜 진짜 저 반도체를 한 종목 담고 싶었고, 심택은 최근에 하락하기 전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매수해서 수익을 좀 내고 팔았던 종목이고 계속 지켜보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담고 싶었는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 대응하고 이러느라고 좀 바빴죠, 사실은. 반도체 좋은 기회였는데 좀 그게 오늘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1.82%, 또 네이버,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많이 빠진 종목은 신한지주가 3%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는 뭐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셀트리온 등등이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LNF가 결국 0.55% 올랐고, 펄어비스, 천보, 동진세미캠이 2%대 상승. 나머지 종목들 다 빠지고 있는데 동진세미캠 어제 15위 밖으로 밀려났던 종목이 오늘 2% 상승하면서 1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IT 반도체 쪽에 흐름이 너무 좋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업종을 보니까 코스피는 통신 업종이 1% 넘게 올랐는데, 이렇게 LGU 플러스, SK텔레콤, 인스코비, KT가 골고루 다 올랐고요. 빠진 업종, 보험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한화생명하고 메리츠화재가 3%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 업종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1.1% 제일 좋았는데, 상상인이 5%대, S넷, 한일네트워크스가 2.4%대 상승이 나왔고요. 안 좋았던 업종, 코스닥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된 업종이 혼자 2%대 빠졌는데 마이너스 2%, ABL바이오 12%대, 디어유 9%대, 넥스트 7%대, 레고캠바이오 6%대 이런 식으로 주로 코스닥 제약 쪽이랑 그 다음에 엔터 쪽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녹십자가 2.58%, 한미약품이 1.55%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가 8.9%, 유유제약 1우 5.6% 빠졌고요. 대웅과 유유제약도 4%대 하락. 자, 코스닥 제약은 BC월드 제약이 2.99% 올랐고, 휴마시스 2.54, 앱클론 2.27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ABL바이오 12.74, 인트론바이오, PCL, NG캠생명과학이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765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LG화학, 삼성전자, S오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카카오게임즈, LX세미콘, 펄어비스 순이었고요.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호텔신라, 넷마블, GS 리테일, LG에너지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LX세미콘, 카카오게임즈, 시젠, 원익홀딩스, 솔브레인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뭐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를 조금 친절하게 소개한 기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 연준의 그 공격적인 긴축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이어지면서 전날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폭락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지속도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겼다. 자, 미국 증시 하락했다는 거 하나 이유 나왔죠. 그 다음에 중국 봉쇄와 경기 둔화 두 번째 이유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개인이 빚을 내 투자한 주식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며 지수 낙폭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3주일쯤, 3주쯤 전에 나왔던 기사 하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브리핑을 써드리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5조 원 정도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7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 비투로 인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 매매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오를 때, 반등할 때도 크게 오릅니다. 왜? 너무 싼 가격까지 밀려 내려온 거를 잡으려는 어떤 세력들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일부 종목들 사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대 매매를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이 문제들이 중첩되며 시장이 급락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 물량이 출회되면서 낙폭이 커지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바로 반대 매매.
그래서 지금 그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당분간 변동성이 커진다. 당분간 현금을 보유하자. 제가 벌써 이거 말씀드린 지는 너무 오래됐고요. 저 아마도 많은 전문가 내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불안정할 때 크게 먹으려고 크게 벌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덜 잃으려고 하는 생각이 훨씬 중요하고요. 지금은 그냥 다 팔고 현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기사를 소개해드렸고요. B2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빚내서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2020년 같은 장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다우존스 차트인데,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보라색 481선이거든요. 하향 이탈했어요.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처음 나온 일이에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481선 하향 이탈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걸 이제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 곧바로 미국이 반등한다면 이건 그냥 일시적인 하락 정도로 될 수 있지만 이걸 추세 하락으로 전환 이게 이어진다면 굉장히 겁납니다. 어디까지 빠지게 될지. 그리고 나스닥도 일봉을 보면은 지금 뭐 481선 빠진 지 오래됐고요. 최근 1년간 거의 보기 어려웠던 지점까지 내려왔고요. 16,200에서 11,600으로 뭐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다음으로 어디까지 빠질까 요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두 군데 쳐놓은 이 라인 연결해 보면은 1800포인트대 지금 6% 정도 마이너스 6% 정도 더 빠지면 이 가격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빨리 반등을 해서 이 하락 추세를 막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도 최저가, 최근 1년 최저가, 2021년 1월부터 연결해보면 지난번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오늘 안 좋은 징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분봉을 보면요. 3분봉을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 이렇게 바로 저점을 오전에 잡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면서 끝났죠. 9시 21분에 코스피는 저점을 잡았습니다. 코스닥 일봉 볼까요? 오늘 저점 역시나 최저점 기록입니다. 83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죠. 그래서 지난번 저점보다 훨씬 높여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죠. 3분봉 보시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9시 21분 무렵에 저점 잡고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다 올리기 시작해서 끝까지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오전 9시 한 20분까지 초반 20분 동안에 완전 급락. 이거는 뭐 반대 매매 같은 거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 패턴이죠. 자,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약간의 매수를 했고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왕창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셀트리온은 기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거고 특히 금투가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졌지만 주가가 하락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수급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외국인이 코스피도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종목을 매도했다기보다는 지수 전체를 그냥 매도한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은 오늘 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산 종목들은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기관이 거의 16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쫙 끌어올렸습니다. 금투 10만 주. 지금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뭐 완전 저점 잡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6만 원 뭐 올리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자, 제약은 기관이 1000주밖에 안 샀어요. 외국인은 9000주 넘게 팔았는데 개인이 다 산 거죠. 그래서 82,500원까지 내려왔는데 8만원 깨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20만 주 넘게 샀습니다. 지금 거의 뭐 최근에 위메이드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이걸 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살까요? 외국인들이 왜 살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좋아질 거니까. 펀더멘털이 뭔데? 내일 뭐가 있죠? 위메이드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1분기 실적이 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예상보다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선반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로 바뀌는데 외국인들은 이 위메이드의 실적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그렇게 따지면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는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도세가 과연 누가 이길까?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매집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4월 22일부터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주가가 8만 2, 3천 원대. 지금 6만 원대니까 6만 9천 원 정도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 모으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주가가 반등할 때 저는 한 방에 8만 원대까지 그냥 밀어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지는 만큼 외국인도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되고 지금 일단은 개인들이 이틀 동안 매도를 해놓은 상태 그리고 7만 원이 깨진 상태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사실은 개인들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오늘 장중 흐름, 그러니까 장 이제 막판에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왔는데 일단 하루 종일 그 수급으로 보면 개인 매수가 훨씬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 일단 내일은 뭐 반등하겠죠.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러면 내일은 외국인 기관 중에 어떤 매수세가 뭔가가 들어오면서 밀어 올릴 텐데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47만 6,900원이라는 가격까지 지난 4월 29일 종가 부근까지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죠. 52만 원 깨고 올라갔던 주가가. 그런데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내일 반등을 예상하는 거고요. 이런 수급에서도 반등을 예상하는 겁니다. 자, YG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서 불안하지만 외국인도 계속 사고 이제 이틀 연속으로 사고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같으면은 이제 아까 JYP 말씀드렸는데 JYP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외국인은 팔았고 YG는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가 흐름 오늘 개선이 됐는데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는데 주가가 어떤 종목이 잘 갈지 JYP는 오늘 5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흐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더 잘 가게 될지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의 어떤 대결 양상을 대신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워요. 강원랜드는 오늘 역시 코스피에서 몇 되지 않는 이렇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한 종목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만 주 넘게 매수한 적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5,600원까지 주가를 올렸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5,050원에 이제 오늘 매수를 해서 약간의 수익 구간으로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외를 보면은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헬스케어는 0.17% 100원이 오른 58,900원. 제약은 보합으로 마무리했네요. 위메이드 0.14% 100원이 빠진 69,600원. 그러나 내일 7만원 회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0.42% 2,000원이 오른 47만 8,900원. 역시 48만원대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YG엔터가 1.08% 600원이 올랐습니다. 55,900원. 지금 말 나온 김에 생각난 김에 JYP 한번 볼까요? 시간에. 저는 역시 외국인 수급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JYP 한번 보겠습니다. YG는 1.08% 올랐는데 JYP 0.53% 3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YG 쪽으로 조금 저는 뭐 제가 이걸 갖고 있어서 그런지 뭐 자꾸 쏠립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것도 매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강원랜드도 0.39% 100원이 오른 25,7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차트 볼까요? 일봉 차트 보면 셀트리온은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위쪽에 노란색 21선에 눌렸습니다. 그렇게 강한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이 21선에 부딪혀 내려온 상황 하락 추세가 그냥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헬스케어도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윗꼬리 끝이 5일선에 만나 있네요. 21선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약한 흐름. 그러나 주가는 이제 반등할 그런 위아래 꼬리 비슷하게 달고 있고 양봉 나오고 해서 신호는 이제 상승 반전할 신호라고 보입니다. 제약은 그러나 6일 연속 음봉에 최근 저점 기록 깼고요. 일단은 8만원 밑으로 7만원대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78,900원 그 부근에서 더 빠질지 이제 반등이 나올지 이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일단 시초가보다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양봉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상승 전환을 할 텐데 뭐 엄청난 급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내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기업들의 그 IR 이후 내일 모레 나올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의 내용이 정말 궁금해지고요. 이제 2분기 실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 경우 위메이드는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훨씬 좋은 평가와 기대와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여전히 지금 이런 정도 가격대라면 뭐 충분히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막 너무 안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쫙 올라가서 결국은 11선까지 한 방에 회복을 했고요. 이럴 경우 바로 이제 내일 5일선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 에너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5일선이 49만 3천원 지금 47만 6천 47만 한 7천원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시간에 2,000원 올랐으니까 47만 한 9천원 정도 출발한다고 치면은 한 48만원 정도에서 5일선 49만 3천원 13,000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내일은 5일선 언저리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YG엔터 볼까요? YG엔터 오늘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엄청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양봉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최저가가 52,500원이었는데 52,600원이었나요? 제가 매수한 가격이 52,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점에서 돌아서는 그런 패턴을 바로 읽고 매수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곧바로 공지를 해드렸으니까 YG엔터는 저점에서 아마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3분봉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제가 오늘이 아니라 원래 이제 늘 자주 그 참고하는 이동평균선 3분봉을 봅니다. 밑에 보시면은 9시 27분에 최저점 52,600원 찍고 반등을 했죠. 여기서 3분봉 하나가 양봉이 나오면 30분, 그죠? 그리고 그게 5분이죠. 그러니까 3분봉짜리를 5분 이동평균선 선을 뚫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9시 30분이 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밀어 올리는데 한 10시 무렵부터 이제 밀어 올리는데 10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밀어 올린 다음에는 또 횡보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YG엔터는 오늘 오전에 요 짧은 진짜 한 20분 남짓한 요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위너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강원랜드 역시 엄청 빠졌다가 진짜로 481선 하향 엄청 많이 내려갔다가 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121선 저항을 받고 이제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시초가보다 높았으니까 이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온전히 반영될 구간으로 가지 않나. 내일 강원랜드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일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라서 팔색조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지금 요 며칠 계속 좋은 말씀을 드리고 이 글도 써드리고 계속 그랬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달에 고점
뭐 충분히 밀어올리고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이 오늘 하루 매수한 종목,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SK하이닉스, 기아, S오일, LG에너지솔루션, SK까지를 빅5 다섯 종목 제일 많이 산 종목이고 또 100억 원 넘게 매수한 종목 이렇게 다섯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 BGF 리테일, GS, LIG 넥스원, 삼성 엔지니어링, 메리츠화재, CJ제일제당, 한국항공우주, CS윈드까지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담았어요. 오늘 하루 코스닥 보겠습니다. 100억 넘게 매수한 종목 위메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를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오늘 저도 카카오게임즈 샀는데 카카오게임즈가 두 번째, 위메이드와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두 종목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존, 에코프로, 안넷,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넥슨게임즈, 컴투스, LX세미콘, 위지윅 스튜디오, 레고캠바이오, PNT, TSE, 덱스터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일단 게임주가 보이고 그 다음에 2분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역시나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샀구나 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내일 시장이 반등을 할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것에 저는 그런 믿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외국인들 매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눌러보면서 확인하고요. 또 오늘 같으면은 3분봉 보면서 오전에 여기서 빠지는 타이밍에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틀면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보면서 이제 곧바로 대응한 게 좀 오늘 좋은 결과로 다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